이런 출근길 증문즉답 말고도 또 하나 많이 달라진 건 보훈 가족들을 챙기는 일일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 등 대략 20명을 집무실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예우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님, 저희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공식 명칭은 호국 영웅 초청 소통 식탁이었습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화면에도 지금 잠깐 나갔지만 이 보훈 가족들을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때처럼 레드 카펫도 의장대 도열도 예우에 좀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그다음에 서해 교전, 그리고 목함지뢰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조금 그 가슴에 좀 답답한 게 있었고, 특히 작년 서해 수호회 날 때 우리 윤청자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물었을 때 문 대통령의 답변,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그 시선, 이런 걸 보면서 이 가슴에 응어리가 생겼었는데, 그래도 오늘 행사로 조금은 그 응어리가 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지 않으면은 또 누가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특히 윤청자 여사 같은 분은 우리 그 김평기 상사의 어머니인데, 그 천안함 유족에게 나온 그 위로금을 그 전액 그 해군에 기부해서 해군 장병 그 장비를 위해 쓰라 이렇게 기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예우 안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그 수많은 그 정상회담, 그다음에 영화제 이런 데서 그 레드 카펫을 많이 봤지만 오늘처럼 그 레드 카펫이 빛난 적이 없는 것 같고, 수많은 의장대 행사를 봤지만 오늘의 우리 국군 의장대처럼 자랑스러운 의장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6월 들어서 보훈의 달인데, 보훈이라는 게 독립, 호국, 민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독립은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을 그 우대하고, 호국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홀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윤 대통령이 바로잡고 있는 거고, 또 지난 그 6월 1일, 예. 6일 현충일 기념사를 통해서 독립, 호국, 민주뿐만 아니라 제복의 중요성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호국과 제복의 두 가지 중요성이 강조된 행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초청을 받은 이 보훈 가족들, 천안함 유족, 생존장병들인데 대통령의 이 말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이다.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아까 그 최현일 전 함장의 목소리도 그랬고, 고 서정화사의 어머니인 김호복 여사도 북한의 비난 한마디 못했던 지난 정부의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극진한 예우에 대해서는 좀 보훈 가족들도 높은 평가를 좀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제복에 대한 예우가 어떠냐,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 뭐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의 격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가, 그럼 학부형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좀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계 학생들은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거나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학생들은 소방관, 경찰관 이런 걸 장래 희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꽤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높다, 인식이 높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최고 예우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기꺼이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좀 소홀했던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이 장면이요. 고 한주호 준위의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윤 대통령의 모습. 오늘 뭐 사진을 전시한 것도 그렇고 레드카펫 혹은 그 오찬 때 나왔던 여러 메시지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가 꽤 특히 윤 대통령이 많이 이번 오찬 회동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가족들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분향을 막는 일도 있었죠.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선생인가 누구 선생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11년 동안 국가유공자는 13명 됐고 5월 19일 한 명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보훈가족, 유가족들의 메시지는 지금 최근까지도 다 간명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뭐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뭐 대북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왜 북한의 소화행, 북한의 폭침인지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보훈 교육도 제대로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따져 물었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제 정부의 최고위급이나 지도층 또는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과거 북한으로부터 우리 군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길 꺼려하면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어용 방송인들이나 유튜버들이 이 천안함 유족들이나 이 서해 보훈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음모론들을 막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신고를 해도 방심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왕왕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을 느낀다, 또 한을 풀어달라라고 오죽하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헌화하는 데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선거 기간 내내 이 호국 보훈의 가치를 강조했고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이건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들을 대통령실에 모셔서 이렇게 대우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이 되면 당연히 이 일반 사회에서도 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천안함이나 이 서해 영웅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음모론을 말 못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딱 1년 전이죠. 지난해 현충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 전우 회장의 만남을 주선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전으로 가서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당시에 최원일 함장이나 전준영 전우 회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 이벤트로 비춰지고 또 소모될까 봐 겁난다고 해서 이 만남을 결정하기까지 한 2주 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전준영 전우 회장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자기도 1년 전에 반신반의했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고 예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때 만나기 잘했다는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결국 이 같은 행보가 이번 6월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 취임 초기에 한 번으로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5년 내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보훈 가족들을 극진히 예우한 것과는 별개로 어제 이 안보 협의회가 있었죠. 첫 당정대, 그러니까 좀 풀면 옛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뒤집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어제 나왔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평화 쇼에 대해서 이제는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습니다. 지난 5년간에 추진한 계획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지난 5년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도 백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안보와 보호는 뭐 동전의 양면 같다는 표현도 썼지만 결국은 좀 같이 가겠다. 좀 뒤집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보훈 정책과 이 국방 정책에서도 좀 읽혀지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뒤집어야 되겠죠. 야, 그러면 뭐 대북 강경 기조로 너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강경 기조가 아니라 당연한 대응입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상대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잘 달래서 협상을 해야지. 또는 머리에는 폭탄이 떨어져도 입으로는 평화를 외친다. 이런 자세로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책을 바꾼 거는 당연한 것이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사일 공격 그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핵실험이 예고됐는데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가장 큰 과제이죠. 예. 핵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비핵화라는 명분을 걸고 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데다가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천명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핵을 어떻게 핵으로 대응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방안들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천안함 생존장병 그리고 유족들을 함께 극지단 예우 레드카펫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